먼저 약간 사전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안행부 장관님 명의도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떤 관련인 건가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가요? 어떻게 관여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부는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처이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담화문에 참여할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안전행정위를 상임위로 해서 1년 한 7개월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지난 정부도 그랬고요, 지금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파업이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삼권, 노동 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 장관님께서는 그 직위해제라는 부분, 그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네. 7,000명이 넘게 그 직위해제에 관한 판례가 이미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직위해제는 무효인 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도 전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무시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지금 경찰에서 그 노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인가요? 그것이 또 발부가 돼서,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진압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모든 사안에 대한 관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장관님께서도 이 모든, 그러니까 빠르게 대화 안 하고 직위해제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어쨌든 공권력의 투입으로 인한 노조 파업의 진압,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진혜님 말씀하신 그 노동상권 문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건 당연히 그건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위법한 그런 또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돼야 되는 부분이 또 더 큰 사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직위해제든가 이런 부분은 그 소속 기관장이 다 하는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정 처분 문제는 별개로 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런 최근에 철도 파업과 관련한 부분은 조속히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담화문이라는 것에 이름을 이렇게 얹으신 것은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 그러니까 코레일의 대표의 그분이 이제 이것을 직접 담당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장관님도 동의하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실제로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노조에 대한 파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나 또는 공기업의 그런 방침들이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불법적이다라고 나오는 그런 판례들도 많은데, 일단은 그것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일정한 입장을 정하고 마구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결국 직접적인 책임은 코레일 사장이겠지만, 그렇게 직위해제라는 것으로 노조원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결국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 삼권에 대한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법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고소장도 내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조인들도.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점진적으로
이게 진짜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당연히 예상이 돼서 그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 또한 마치 파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 또한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양쪽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여러 가지의 배경들이 있는데 저는 안전을 위하는 장관님께서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입장이나 뭔가 견제하시거나 이런 의견들을 좀 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법률에 대해서 어차피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그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탁법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체납 처분을 그러니까 수탁자 과세 납세 의무자라는 것의 규정이 수탁자와 신탁자의 그 엇갈림 때문에 체납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체납의 특례를 따로 둬서 그러니까 여기도 그것도 들어있던데 특례를 통해서 그분 사실상의 체납 처분에 대한 거를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어도 납세 의무자 자체를 완전히 수탁자한테 주는 것은 수탁자로 바꾸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재산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건 당연히 위탁자인데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납세 의무자 자체를 수탁자로 바꾸게 되면 그 부분이 여전히 탈세 위험도 남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위탁자가 돈을 안 갚으면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물건에 의해서 그 모든 세금에 대한 부분이 뭐라 그러죠? 감소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여전히 그러면 독립적인 채무를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거겠죠? 지금 이 신탁 제도 이 특성상 조세 회피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한 지방세 체납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뭐 잘 알겠습니다만 이 실질적인 그 신탁재산 소유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판례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세가 다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